대한민국 최소 근육수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입니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할 고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토요일 토요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고래 사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2016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경마일 토요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서울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토요 경마 부산만 15개 경주가 총력전을 펼쳐집니다. 역시 또 마지막 경마일이다 보니까 출전도 수 많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이 휴장이었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또 수많은 고액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별대박은 또 고래 사냥꾼답게 또 수많은 배당 관리마 추적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별대박 옆에서 또 어김없이 또 좋은 말씀을 보태주실 객원 해설가 선동열 전문위원님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경마죠? 네, 마지막 경마. 선동열 위원님이 이번 주 마지막 경마 어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1월 1일 신년 일요일은 경마를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날에 2016년도의 마지막 날에 경마일이 좀 걸려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부산 경마만 그 시점에 맞춰서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한바탕 정말 놀아봐야겠다, 물 만난 고기가 돼봐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역시 부산의 근거지를 두고 정말 부산의 직접 훈련을 보고 부산의 마방 내용을 직접 전달받고 그런 좀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초석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경마 그리고 또 부산 경마만 펼쳐지는 토요 경마 정말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예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게 한 해가 다 가네요. 그러니까. 경마팬 여러분, 별대박이 항상 이 포자코도 없고 항상 미천하지만은 한 해 동안 또 방송을 오랫동안 또 시청해 주시면서 아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또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 보태주시면은 더 거듭나고 더 발전하는 방송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 선동열 전문위원님은 부산서 서울을 또 왔다 갔다 하고 매주마다 방송을 찍으러 그냥 좀 먼 천리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늘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늘 좋은 예상으로 이 다양한 팬층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 또 별대박도 업계에서 1위고 별대박이 가장 많은 또 팬 여러분들께 또 사랑을 받아오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아주 분에 넘치는 그러한 성원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선동열 위원님이나 별대박이나 항상 진실성을 가지고 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별대박이나 선동열 위원이 구락꾼들은 아닙니다. 이 바닥에 구락꾼들이 많지만은 안 맞은 것도 맞았다고 하고 집구석이면서 예시장이라고 하고 하다못해 맞추지도 못한 거 가지고 광고하고 이런 애들이 많지만 항상 진실성으로 이 얼굴을 드러내놓고서 이렇게 클린하게 또 올해도 또 방송을 찍어 왔습니다. 별대박은 선동열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팬 여러분들과 한 몸이에요. 한 몸이지 마사회나 기수 조교사들과 한 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무슨 별대박 자체는 또 무슨 소스꾼이나 무슨 마방 정보를 이렇게 그런 거에 또 의존해서 예상을 하기보다는 항상 추적하고 복귀하고 분석해서 예상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더욱 그래 가면서 그 높은 고배당 또 많이 체포를 할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팬 여러분들과 함께.
뭐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놉니다.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예상과는 같은 동질감을 갖고 이겼을 때 같이 기쁘고 졌을 때 같이 슬프고 뭐 이런 패턴인데 올해도 정말로 이 먼 시간을 오면서 시간은 멀었지만 굉장히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경마가 남았는데 마지막 경마일 꼭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또 유종의 미, 또 넘치는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하루 또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 마지막 경마일 뭐 어지간하시면은 그 부산 현지에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선동열 위원님 또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또 별대박이 또 고래 사냥꾼답게 높은 고배당 체포할 테니까 또 함께 좀 미리미리 서두셔서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이번 주 뭐 토요 경마 뭐 부산 15개 경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역시 뭐 휴장기 이후에 펼쳐지는 경마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변수들이 곳곳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생각 못했던 마필들이 선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돈을 다시 말해서 돈을 따는 사람들보다는 잃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마는 항상 소수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소수가 살아남는 게 역시 배당마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추느냐 거기에 대한 성패가 갈려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어떤 배당권에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내가 해야 할 경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경주를 잘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게 선택을 해가지고 경주를 선별해서 적중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그만큼 승부에 대한 이 돈질 들어가는 것도 좀 차원이 다르게 마련이고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붙는 것보다도 승부와 또 빠질 때는 잘 유념하셔가지고 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흐름은 배당 많이 나오겠죠. 고배당도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 선동열 위원님도 좋은 마필들 많이 갖고 나오셨을 텐데 별대박도 그 배당 관리만 전부 다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별대박이 지난주에 적중배당 답해 보시겠습니다. 뭐 지난주는 부산이 한 주 휴장이었지만 그 이전 주에도 뭐 높은 고액 배당도 쓰셨고 뭐 서울이나 제주를 통해서도 뭐 괜찮은 배당들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은 지난주 토요일은 어떠셨어요? 예, 뭐 괜찮은 성적과 여기저기 좀 또 승부처의 배당 적중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한 주였고 역시 이번 주에 좀 초점을 더욱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이게 또 뭐 다적중도 중요하지만 또 환수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수가 되는 막권으로 또 선동열 위원님도 선전하고 계십니다. 별대박이 이번 주 토요 경마 승부 경주부터 예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승부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부산 1경주 그리고 6경주 그리고 14경주 3개 승부처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열 위원님은 4경주 그리고 부산 9경주 그리고 13경주 3개 승부처 공개하고 계십니다. 앞에 이 자막에도 보입니다만 이게 자막이 그 란이 좁아서 딱 3개의 경주만 뭐 공지를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승부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시기 전에 플러스기 텍스트 꼭 참고하시고 현장에서 ARS 놓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산이 15개 경주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 뭐 늦은 시간이라서 사설은 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부산 1라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1라운드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별대박이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로 또 노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부산 1경주가 그 10마들 경주였는데 토요 경마도 10마들 경주로 펼쳐집니다. 별대박이 워낙 또 10마 경주가 강한 승부사고 특히 뭐 준메인 승부를 워낙 잘 마치기 때문에 이번 1경주 안심하시고서 그냥 뭐 인정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별대박 여기서부터 불받아 시작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경주 오늘 선동열 위원님이 또 어떤 마필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3번 옥단여걸은 준비가 됐습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역시 흙을 맞고도 뛴다라는 검증은 이미 끝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송정윤 기수가 결승점을 남겨두고 채찍과 동반한 추진을 역시 점검을 해봤다는 얘기죠. 이 마필의 신예 마필의 반응을 한번 봤는데, 마필이 제깍 반응을 하면서 쭉 뻗는 모습 속에 결승점을 통과를 했던 마필이죠. 물론 상대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02초에 뛴 말도 있고, 2마리나 있고, 03초에 뛴 말도 있고, 04초가 뭐 대부분인데, 이 3번 옥단 여걸이란 마필은 분명히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예 마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자신이 경주마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라면 3번 옥단 여걸의 어떤 복병권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번 부산 1경주 오늘 별다박이 오늘 첫 번째 준메인 승부로 노리고 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1경주에서는 지금 이번에 5번 초동스카이, 별다박이 금요경만은 5번 게이트를 첫 경주 안 봐도 토요일은 좀 다르죠. 5번 초동스카이라는 마표는 16조 그 김재섭 애들이 꺼내놨는데, 부산 경마장에 뛰어난 그 능력 덩어리 서승훈이가 이걸 기승을 합니다. 직접 주행심사도 받았고, 뭐 조교 자체도 그 소속주 조교 승인이 완전히 상노가다 조교도 병행을 했던 마필입니다. 강한 습보를 일궈나면서. 근데 요거 자체는 순발력이 상당히 좀 잠재된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경주 전개 단독 선행까지도 한번 이거는 그 싸질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5번 초동 스카이를 이번 강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동반 입상권에서 선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옥단 여걸의 마필도 별다박도 매우 좀 강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마리 더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마필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안쪽에는 2번 나이트 퓨리란 마필인데, 요거는 오늘 인코스에서 출장했습니다. 근데 21조 민장기 애들은 원래 그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이에요. 그 부산의 그 33개조 마방들 중에서 30조 울줄리네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신마 승부율이 높은 마방이 민장기 마방입니다. 이번 나이트 퓨리란 마필 자체가 코스 2점이 있는데, 얘도 분명히 주행심사 때 스타트가 아주 빠릿하게 거의 스프린터성 그런 말머리를 보여줬던 전력이었고, 유광희 같은 애들도 할 줄 아는 건 선행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코스 2점을 차지하고 오늘 사고 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 나이트 퓨리 이거는 이번 주에 별다박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 1경주 오늘 별다박의 첫 번째 승부처, 아주 바다바다 불바다가 시작되는 경주인데, 막건수도 없어요. 뭐 지저분하게 그물도 아니고 뭐 문어발도 아닙니다. 이번 1경주 함께 하셔가지고 매주 적중되는 준메인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예,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혼전 구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안쪽에 1번 큰마법이란 마필은 이번 경주야말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성재 기수가 2번 기승을 했고, 직전 경주는 사토시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역시 프리케어라는 상당히 17조의 발빠른 마필을 만나면서 선두 외측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마필이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입니다. 정말 최단거리에서 돈 주고도 못 사는 1번 게이트를 뽑아왔고, 여기에 다시 한번 사토시 기수의 기승입니다. 역시 상대 자체도 뚜렷한, 역시 능력마가 없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앞에서 뛰는 마필이 그만큼 유리하다라면 제 1번 큰 마법의 경주 조건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부산 2경주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외곽에 있는 애들 중에 그 8번 초동특급이라는 마필이 나오는데, 12조 그 조용배 마방 애들이 이번 경주에서 5번 천지개벽하고 2마리 같이 동반 출정을 합니다. 근데 8번 초동특급이라는 마필은 데뷔 초기부터 뭐 워낙에 이건 뭐 발주 성향 스타트는 뽑았던 마필, 그 데뷔 이전 동안 근데 한 번도 선행을 쑤시질 못했어요. 안쪽에 물론 4번 시티 위너도 스피드가 빠르지만은 이번에 8번 초동 특급의 스타트 능력이 가장 월등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등어리가 서승훈입니다. 이미 치고 나와서 선행을 장악할 수도 있는 전력이고, 8번 초동 특급 손병철 마주시죠.
뭐 천지개벽하고 두 놈 같이 꺼내놨는데 8번 초동특급 앞선에서 사고 칠 가능성 가장 높다. 이거 세게 보시는 경주입니다. 지금 4번 시티 원어단 마필 인기가 강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뭐 직전에는 역시 최선 속에 좀 깨졌던 마필인데 당시 기록도 나쁘지 않고요. 사실상 들어왔던 마필들과의 착차도 거의 없었죠. 뭐 입상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문제는 안쪽에 1번, 2번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전개 구도로 경주를 좀 풀어갈 것이냐가 관건입니다만 뛰었던 전력 자체는 분명히 강력한 좀 입상권의 후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채플로엘의 자마 모마가 마스코트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더풀 청의 그런 마필들 형제 마필 4번 시티 위너 이번 뭐 절대 무시는 오달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이경주 뭐 현장에서 뭐 적중마건 또 압축해서 충분히 공략을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토요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고래사냥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요경마 부산에서 아주 많은 경주가 터질 겁니다. 별대박에 또 고래 관리마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고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3마리 고래 관리마 또 음성을 드리는데 현장 가셔서 꼭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다양한 성식 겸용하셔서 좋은 결과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부산에서 2경주, 7경주, 15경주, 2, 7, 15 한 마리씩 빠르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6번 타임리스란 마필 나와 있어요. 데뷔하고 계속해서 인기를 모으지만은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전력은 훈련 때는 상당히 막강합니다. 오히려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지만은 열심히 탔다기보다는 이 마필이 좀 레이스도 좀 꼬였고 마방애들도 최선은 아니었던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감량이 2kg가 있어요. 데뷔하고서 뭐 이렇게까지 괜찮은 편성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6번 타임리스 저 배당과 좀 어울리는 형국이라면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마필은 6번 타임리스고 이건 철저하게 강하게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래 관리 마필 부산 7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부산 7경주에서 6번 한라의 돌풍입니다. 초반 성향이 괜찮아요. 선행습성을 갖고 있고 오늘 송경윤이가 한번 의지를 갖추고 있다라면은 기습까지도 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외곽 돌다가 꼴찌했는데 오늘은 코스를 많이 내려와 있고 거리는 늘어나 있는 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워낙에 이번 경주도 이번에 기복성의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6번 한라의 돌풍 앞에서 먼저 뛴다면 사고 칠 수 있는 마필 요거 충분히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15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부산 15라운드 지금 4번 초강이라는 마필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1800에서 밑바닥 쓸다가 꼴찌했는데 요거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예전에 원일강자도 이겼던 말인데 지난번에 편성 더 해볼만 했지만 아쉽게도 입상을 못한 마필. 하지만 오늘 6강이로 등짝이 교체되어 있지만 이번 3kg까지 감량도 빼주고 있고 4번 초강 또 배당과도 어울리는 편성인데 이것도 분명히 이번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토요 경마 3마리 고래 관리마 추천드렸으면 현장 가셔서 다양한 승식 겸용하셔서 좋은 결과 계시길 한 번 더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부산 3라운드 1300m 경주입니다. 기복마들 간의 혼전 레이스인데 능력마가 없는 경주고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노리고 있던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퀸 오브 액턴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할 일 없이 1300에 출전을 해서 거들떠도 안 맞던 마필이죠. 김정웅의 데뷔전 1300
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경주의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필은 흙을 맞고 뒤로 좀 처진 감은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뛰는 모습이 데뷔전 치는 망아지 1300 치고는 저는 분명히 합격점을 줄 수 있던 상황이었다. 자, 이번에 데뷔 이전째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아서 30조 마방에서 역시 홀랜드라는 용병 기술을 교체를 시켰습니다. 말 상태도 30조 마방의 사양 관리답게 상당히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모습, 키워내는 모습이었고, 역시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자들의 편성이 아닙니다. 기복 마필 하위군 편성이기 때문에 1300을 한번 띄워봤던 5번 퀸 오브 액턴이 용병 기술로 교체가 되었다면 저는 확실합니다. 직전보다는 무조건 더 뛸 수 있다. 최대 보병입니다. 이번 부산 3경주에서 지금 외곽의 10번 우주정벌이란 마필은 초반 성향이 좀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닌데 늘 결정력 부족을 두 차례 보이다가 지난번 2차가 됐어요. 근데 여유는 적었지만은 외곽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사토시 등어리 다시 한번 재기승했고, 이건 뭐 입상권에서는 뭐 절대 무시는 어려운 전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에 2번 타인캐슬이란 마필도 지금 코스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3주 오문식 애들이 오늘 송경윤을 태우는데, 원래 송경윤이는 3조 마필을 잘 안 탑니다. 거의 뭐 안 태워주는 그런 마방인데, 요걸 기승하면서 오늘 타조 기승에서 올라오는 승부우지 좀 강하게 좀 점치는 마필이고, 요거도 액톤파크의 자마, 오늘 뭐 전반부가 액톤파크의 자마들이 많이 좀 뛰고 있는데, 이번 2번 타인캐슬 이 마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마필 같습니다. 이번 부산 3경주 약간 좀 혼전도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충마를 정확하게 잡고 또 고배당까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이 오늘 부산에서 정면 돌파 승부처 토요경마 오늘 가고 계십니다. 어떤 맥락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휴장기 동안 얼마나 누가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상과 마찬가지고요. 마방 마찬가지고 기도 마찬가지고 휴장기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 그에 따라서 휴장 이후의 경주에서는 정말 극과 극의 상황,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그런 상황이 반복해서 연출된다는 얘기죠. 또 누구는 놀라고. 그렇게 좀 놀라는 상황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마필을 찾았는데 5번 레킹볼입니다. 인기도에서는 아마 완전하게 밀려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김정훈이가 기습을 했는데 전구가 외곽을 돌면서 뭐 거의 바닥을 쳤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27조 마방에서 27조에서 가장 조교를 잘 시키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가 이 말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전담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말도 같이 병합을 붙이는데 마방에서 가장 조교를 잘하는 그런 관리사가 다른 말을 안 타고 이 말을 훈련을 시키더라. 그 말의 뜻은 이 말에 상당히 좀 공을 들였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그런 훈련 성과를 보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출마표를 보니까 정웅이에서 김동현 기수로 교체가 됐다. 이건 지금 뭔가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꼴등을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실전 변화를 보인다라고 확신을 했던 말, 그리고 인기대회에서까지 뭐 거의 종없이 백판일 겁니다. 인기대회에서 완전하게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교차 4경주는 남들과 다르게 때리겠습니다. 5번 레킹볼이란 마필이 선동열의 예감처럼 배당 입상을 거두면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크게 경마장에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5번 레킹볼, 그 27조 관리사가 흑인인가요? 아니, 흑인은 없고요. 가장 이제 훈련을 잘 시키는 그 관리사가 있는데 로마를 갖다가 상당히 좀 공을 들였습니다. 27 이상령인에서 거기서 이거를 그 2000 타다가 김정욱 타다가 그렇죠. 뭐 김동영이 탔으니까 좀 스타트를 많이 좀 이끌어보자는 그렇죠. 차원이 있네요. 5번 레킹볼. 이게 좀 약간 좀 백판일 텐데 들어오면 배당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부산 4경주는 원래 승부가 필요한 경주예요. 배당으로 한번 쑤실 수가 있는 경주인데, 그 별대박이 우선 관심을 드리는 앞에 1번 영광의 바다 뭐 인기를 약간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도 안쪽이지만 이미 뭐 사이즈가 달라진 겁니다. 등어리가 문중원이, 별대박이 기술을 인정을 안 하는 놈들 중에 한 놈이죠. 문중원이 징글게 말을 못하는 등어리인데, 뭐 그런 것들이 기승하고도 3위권, 4위권 오던 마표로 사토시입니다. 아리가또가 기승하면서 아리가또가 될 수가 있어요. 1번 영광의 바다.
그 원쿨캐서 자마 이거 이번에 감량도 빼줬고 그 초반 성향이 좀 늦게 이게 나오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밑바닥 쓸고 올라올 때 늘 늦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수가 부강된 차원이기 때문에 1번 영광의 바다 이거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의 11번 남방전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역시 뭐 서승훈 기수의 지금 뭐 인기권 마필일 것 같습니다. 역시 앞선에 나서서 뚝심으로 좀 버티는 그런 수준인데 이번 경주의 상대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역시 기승 기수의 그 득발 자체는 무시를 못하는 세력이고 특별히 또 발빠른 마필도 없는 경주 편성이라 선의권에서의 뚝심 발휘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조 조영배가 이걸 직접 주기로 했어요. 용배가 예전에 서울경마장 기수 생활할 때 그 유명했던 그 얘기가 있다면 그 풍차채찍의 1인자다. 그 용배는 그 채찍을 때릴 때 이지라 이러면서 그 채찍을 조지는 게 있고 마치 풍차 돌리기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풍차채찍의 1인자다. 뭐 이런 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걸 뭐 조교 때 용배가 근 2주 동안 조교를 갈아놓은 겁니다. 서승훈이가 그 별대박이 앞전에 이경주 때인가 말씀드린 초동특급 그것도 용배 마필인데 오늘 용배 마필 두 놈을 타는 건데 두 놈 다 이빠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남방전설 오늘 용배에서 오늘 이 마필은 지금 마지막 꺼내놓고 있는 마필이고 이거 끝나면 용배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연말을 새로 가겠죠. 저녁에 무슨 뭐 제야의 종소에 들어갈 텐데 요거 11번 남방전설 편성해서 이것도 이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주 같습니다. 이번 경주 5번 레킹볼이라는 마필에서 선동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충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이건 부산 사경주 현장에서 한번 배당으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부산 5라운드는 그 이번 경주 자체도 역시 뭐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 8번 모하비 왕자는 제가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상당히 좀 이 말이 잘 보입니다. 청해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회색마죠 청해마 눈에 띄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 자세 자체가 상당히 좀 둔탁하고 좀 너무 힘으로만 뛰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인데 물론 이 말이 4세짜리 말이기 때문에 뭐 마필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몸놀림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직전 경주는 역시 정도윤 안장에서 승부가 될 리가 없죠. 자 이번에 부담은 늘었습니다만 뭐 4kg의 부담은 등짝에서의 어떤 레벨 차이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마필의 순수 컨디션 자체도 확실히 좀 올라온 느낌이기 때문에 요 정도 편성이라면 8번 모하비 왕자가 유현명 기수의 교체라는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번 모하비 왕자 이번 지금 부산 5경주에서는 안쪽에 1번 큰 자유 최근에 지금 이 결정력 부족을 보여왔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인코스를 만나고 감량을 2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선행가다 빼앗기고 3착했는데 원래 3착 미만으로 빠지려다가 이게 그 아쉽게도 3착을 해서 그 국산 육군에서 3위로 승군을 한 말이에요. 3위로 승군을 했기 때문에 마주도 그렇고 그 등어리도 그렇고 마방애들도 그렇고 손해를 본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이걸 뺀다고 해가지고 지네들이 한탕 받을 수도 없었죠. 왜냐면은 백판 썬레이저가 완전 인기 꼴찌 끌고서 고배당을 터치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뺀다고 해서 얘네들 32조 인동창 애들이 한탕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경마를 합니까? 조교사나 기수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면서도 억울했던 게 지네들 막권 사서도 돈질을 해서도 돈을 못 먹었을 거란 거죠. 못 맞추는 거죠. 그 378배를 지들이 무슨 수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그냥 완전히 망가져서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를 오늘 만회를 해야 될 놈이 1번 큰 자유고 오늘은 지난번과 같은 경주 경기보다는 좀 더 미친 말머리가 나올 거다. 이거 32조 이용호 특히 직전에 기승하고 3위 승군시켰던 놈이 다시 재기승하면서 더더욱 타주기승에서 올라오는 의지도 강하고 1번 큰 자유는 이번에 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번 담양태양도 인기를 모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이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다가 8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창욱 기수가 초반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추입도 좀 약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선행을 나설 수 있냐 관건인데 말은
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상위군과 이 병합할 때도 이 치고 나서려는 마필의 이 투지감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1번 큰자유나 2번 엘리시아 이렇게 좀 발빠른 마필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담양태양이 그런 외곽의 조건을 창욱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관건인데 마필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예,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인데 그 조창욱 이거 타고는 지난번 선행을 가더라고요. 예. 그 문 열린 맨 뒤에 있는 놈인데. 그렇죠. 예, 인기 이거 타고, 1위였죠. 예, 인기에 부합을 하는 것을 아주 오랜만에 봤던 레이스였는데 역시 뭐 상당히 좀 전력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9번 담양태양도 이번 관시권의 마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오경주 역시 뭐 현장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도 적중으로 충분히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부산에서 조용한 승부 경주로 노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도 안주가 다른 경주고 그 배당으로 한번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별대박의 승부를 보는 이유는 인기마가 불안하거나 혹은 관리마필이 나오거나 딱 두 가지인데 대부분이 관리마필이 나올 때 승부를 봅니다. 뭐 인기권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번 경기도 관리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마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고 뭐 이번 부산 6경주는 뭐 12마리가 뛰지만은 역시 막을 수 없게 중배당으로 쇼부를 낼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예고해 드리는 승부처 별대박이 워낙 잘 맞추고 있고 이건 부산 6경주 꼭 놓치지 마시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4번 프리케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역시 데뷔전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부터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직전 경주는 단독 선행에 찬스를 맞아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고 그 인기도에 부합을 했던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지만 유현명 기수가 역시 17조 마방의 거의 자가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을 상당히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정성이 분명히 들어갔구나 라고 느꼈던 마필이고 경주거리 1200 역시 단거리 경주에 출전을 하고 단독 선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인기권이지만 4번 프리케어의 승군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부산 6경주 오늘 별대박 조용한 승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별대박에 관심 있게 권해드리는 마필은 10번 디나입니다. 30주 울줄린에서 꺼내놨는데 진겸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진겸이에도 오랜만에 나와서 기승을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스피드는 좀 떨어져요. 뭐 선행을 못 가도 가는 마필인데 직전 경기에서 고대단 마필을 모가지 차이로 제끼고 대길 팔리고 대길에 부합을 했던 마필 10번 디나입니다. 오늘 외곽했지만 약간의 감량도 빼주고 있고 진겸이도 연말을 세려고 오늘 마지막 경마에 나와서 기승을 하는데 10번 디나 승부지 상당히 좀 높은 마필이고 이건 좀 세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또 관심 있게 이번에 꼭 가져갈 마필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3번 비카사랑인데 이것도 지금 3kg 감량을 빼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를 보렐리가 탔을 때 남양타워하고 맞짱 뜨고 들어올 때 엄청나게 레이스가 좀 꼬였던 경주에서도 상당한 근성을 펼쳤던 마필이었고 그러면서도 그 이후 경주 김호수가 탔을 때 전대지 백판 3위를 하면서 3복승은 고배당을 터쳤던 말입니다. 지난번에 약간 인기 모으니까 또 쓰레기 같은 말머리로 김호수가 꼴찌했는데 오늘 기수가 최은경이에요. 그 김호수보다는 한 사이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의 감량까지 받은 만큼 3번 비카사랑 이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6경주 오늘 별대박의 조용한 승부처 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또 한탕을 받는 경주입니다. 뭐 놓치지 않으시면 약속을 드리면서 적중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부산 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4번의 후착찾기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뭐 경남도민 일법에 강자편성에서도 상당히 뛰었던 4번 파티 어게인의
좀 후차가 찾는 경주인데 제가 뭐 4번 파티 어게인을 여러분들께 길게 설명드릴 이유는 없겠죠. 후차권에서 세게 보는 말씀을 설명을 드린다면 5번 소나틸드가 되겠습니다. 김명신 기수의 안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28조에서 두 마피를 꺼내놓고 강축에 붙여먹는 승부는 5번이 아니냐. 이미 1300에서 명신이가 탑에서 우승을 거둔 이후 직전 경주는 1600 경주 거리에서 역시 승군전 상대가 너무 강했고 김어수 기수가 이마필의 성향을 잘 모르고 탔기 때문에 입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착착까지는 끈기 있게 버텨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경주거리를 1300 적정거리죠. 1300 적정거리로 내려왔고 김명신 기수를 여러분들이 무시합니다만 어쨌건 이마필에 대한 적임안작으로 교체가 됐다는 측면을 봤을 때 역시 강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배팅을 좀 들어갈 만하지 않느냐. 왜? 5번 소나틸드가 있기 때문에 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 명신이가 요즘 상승세잖아요. 잘 들어와요. 여러분들 기억을 못 찾아서 그렇지 가끔 들어보면 잘 들어옵니다. 28조 하무선이 걔가 그 서울에 그 42조 그 김명국 조교사님 그 마방에 있을 때 걔도 완전 똥기스였잖아요. 징그럽게 말도 못하는 인간이었고 그 있으나 마나한 인간. 그 경마 팬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인데 부산 가서도 10년 동안 조교사 돼가지고 그 거지 조교사 가장 밥을 굶고 사는 그런 조교사였는데 근데 최근에 부산이 좀 약간 바뀌었어요. 그 원래 하무선이가 꼴찌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6조 구영준이 그렇죠. 또 5조 병복이 또 24조 김길중이 이런 인물들이 그 꼴찌입니다. 꼴찌고 하무선이는 오히려 그 명신이 태워서 요즘 그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역시 기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명신이가 잘 타니까 또 좋잖아요. 왜냐면은 잘 타면 별대박도 항상 칭찬을 합니다. 안 타고 못 타는 놈들은 가서 뭐라고 짓거리해도 그 잘 타는 놈들은 항상 격려를 해줘야죠. 더 잘 타게. 그 김명신이 이거 소나틸드 이거 예전에 그 남방전설하고 들어올 때도 못 떨어지게 들어오더니 그 지난번에 김호수가 탔잖아요. 네. 이번에 김호수는 최근에 뭐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걔는 원래 존재감이 없는 놈이지.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경마가 어려운 거죠. 그 안 될 바엔 차라리 때려치고 딴 걸 해야지. 어디 나가서 딴 거라도 해야지. 그 기수도 이 자부심이나 이 책임감 뭐 이런 그 사명감이 없어요. 애들이 다 그 해롱해롱 해가지고 딜딜 해가지고 징그럽게 말도 못하는 놈들이 그런 것들 타면은 못 들어와도 김명신이 오늘 적임기수 이번 소나틸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동열 이역께서 말씀하신 대로 4번 파티어게인은 별대박도 이거는 뭐 남들이 두 발 뛸 때 한 발만 뛰어도 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송경윤이 타고 사차겠지만 편성이 강했고 일반 경주 나왔는데 이거 그냥 벤츠 S클래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놈들은 한 3기통짜리 뭐 티코 같은 거 보시면 되겠고 이번 부산 1경주에서 별대박이 한 마리 소개드린다면은 지금 요거는 오늘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드디어 한번 때릴 때가 안 됐나? 제 외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10번 돌아온 가속도입니다. 13주 공백기는 있는데 요것도 밑바닥 성향은 있지만 아직도 끝걸음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결국엔 여기서 앞선을 그 중반 이후에 그냥 이번에 주도할 수 있는 마피는 4번 파티어게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놈들 중에서 뭐 인기를 뭘 1번 아델 에이스라 7번 벙글벙글도 있지만 별대 복병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0번 돌아온 가속도 11주 감독이 밀러 감독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데뷔하고서 징그럽게 몇 달 동안 고생만 하다가 최근에 드디어 2승을 챙겼어요. 밀러가. 네, 지난주에도 그렇죠. 뭐 뭔 말 가지고 한번 이성재가 한번 대가리 갔잖아요. 네. 근데 밀러 얘네들이 그 꺼내놓고 있는 말들은 똥말들처럼 주행심사도 똥말 뭐 데뷔전도 똥말 같이 했는데 들어올 땐 바람 무지하게 세대요. 그 배당판이 완전 뚫려 있더만요. 그러니까 외국인 조교사는 외국인인데 그 말도 안 통하는 한국 놈들 그 밑에 관리사네 그 조교본의 조교승이 이런 애들의 입심이 온 동네방네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말 오늘 자신 있어 다 때리는 거야. 다 쳐넣으면 돼. 그러니까 배당판이 뚫리겠지. 아무렴 조교사랑 무슨 뭐 이게 언어가 통해가지고 뚫리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미리 전날 알고서 다 때려 넣는 거죠. 그 주변 모두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밀러 애들은 보면 배당판이 좀 매우 좀 주목이 필요한데 10번 돌아온 가속도 현장에서 약간이라도 좀 바람이 부는 감이 든다면은 관심 가질만 합니다. 밀러도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2승을 했으니까
이번 그 10번 돌아온 가속도 이거 정도윤 타고서 꼴찌했던 마필 설등복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7경주도 축마가 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한 적중마건 가겠습니다. 부산 8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터질 경주가 많네요. 네, 그렇죠. 이번 경주 터지는 경주 같은데 선동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8번, 10번이 제가 볼 때는 압도적인 좀 최저 배당을 일단은 형성을 하는데 그 최저 배당을 지켜낼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8번 원더월은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4차까지 어쨌건 인기 7위권에서는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전력이고 19조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8번을 놓고 아마 배당판이 뚫릴 것이고 20번 모닝코리아란 마필이 직전 경주 역시 12번 게이트에서 전 구간 정말 무리한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거둬냈던 마필이기 때문인데 저는 두 마필 중에 그럼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라면 10번 모닝코리아가 더 좋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더월은 어쨌건 간에 6전을 치르는 동안 자신의 경주력은 꾸준히 보였던 마필이고 반대로 10번 모닝코리아는 직전 경주의 첫 입상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뛰기 시작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체형도 좋고요. 앞으로의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는 10번 모닝코리아의 연속 입상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8번 원더휠은 스타트가 엄청 빠른 말이고 10번 모닝코리아 끝걸음이 무지막지 그 두 마리가 많은 인기 모을 것 같습니다. 별대박이 강력하게 관심을 드리는 마표는 5번 더그랜드입니다. 7조 김병학이 내서 꺼내놨는데 지난번 2000이 탔을 때 예고편을 보여준 말입니다. 라스트가 12초가 나왔는데 원래 스피드도 괜찮아요. 13초 7을 끊고 끝걸음에서 이게 뭐 걸음을 남긴 말이에요. 아마 결승선이 좀 더 길었더라면 앞서갔던 로드셀, 펄린도 제꼈을 수 있는 탄력을 남긴 마필이 5번 더그랜드. 지금 스타트가 좀 더 될 수 있는 김동영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마방애들도 9번 일류시나하고 두 마리 같이 꺼내놨는데 5번 더그랜드 오늘 한번 승부까지 현장에서 한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 스피드마크도 괜찮은 말로 평가되는데 이건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예, 괜찮은 말이죠. 역시 창욱이가 탔던 마필인데 승부가 안 되자 구조마방에서 최시대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이미 뭐 데뷔 전서부터 최시대 기수에게 예약이 좀 되어 있던 그런 마필이죠. 적이만장이고 뭐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보다 몇 마시는 그리고 몇 초는 더 땡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시대가 부산의 33개조 마방 중에 가장 승부가 강한 마방은 9조 양기선입니다. 가장 승률이 떨어지는 마방은 1조 광렬이, 3조 문식이. 얘네들 말 아니고 뭐 다른 집구석 타면 거의 뭐 열심히 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입상률이 뛰어난 게 9조 양기선이. 물론 예전에 11월 6일 날은 경남 도민일보부 대상경주였잖아요. 워낙 강자들 틈에서 못 들어왔지만은 최시대가 끌고서 그 10월 7일에 이착도 했던 마필이었고 최시대는 9조 양기선이 마필을 타면 99% 승부를 봅니다. 이건 뭐 통계적인 확률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어지간하면은 이게 변수의 축이 될 수 있다. 3번 스피드 마크 승부지는 높은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8경주도 현장에서 다양한 이변까지 변수를 고려해서 선동열 위원님과 별대박 적중을 하겠습니다. 부산 9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혼전입니다. 좀 상당히 좀 혼전 경주라고 느꼈던 경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를 좀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선샤인 알파, 최강 어드벤처, 유성 타이거 그리고 외곽의 가보스타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이 누가 선행을 갈지도 모르겠고요. 경주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마는 좀 타이밍의 싸움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연승을 때린 말은 거의 능력 마필 빼고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기복형 성향의 마필들이 입상을 거뒀을 때 그 찬스, 그 타이밍을 잡아서 때리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빼턱끼리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1번 월드퀸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 유광희 한 장, 그리고 유광희 한 장, 오경환 기수의 한 장. 기성 기수들의 역량 자체도 부족했고 전개 자체도 제대로 못 풀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 월드퀸이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고개가 높기 때문에 역시 경주에 좀 신장력을 발휘하는 데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자, 직전 경주 걸음을 남겼던 상황에서 이번에 사토시 기수로 교체가 됐다. 자, 유광희 안장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9번 게이트 유광희 안장에서 1번 게이트 사토시 기수로 교체가 됐다. 자, 이거는 물론 경마 뛰어봐야 압니다만 우리가 예상을 하는 측면에서는 직전보다는 당연히 더 뛰겠다, 1초 이상은 땡기겠다, 뭐 2마신 이상은 땡기겠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자, 이번 경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치열한 대혼전 경주, 누가 선행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구도에서 1번 월드퀸이란 마필에 저는 타이밍을 분명히 잡아보고 싶고, 이 말은 당연히 인기도에서까지 완전하게 밀려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 1번 월드퀸이란 마필을 배트의 중심권에 놓고 배당으로 정말 강력하게 구경주는 승부를, 중고 배당으로 남들과 다른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이번 부산 구경주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가고 계십니다. 1번 월드퀸을 갖고 승부하시는. 네. 이것도 배당과 메리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선동열 위원님께서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 잡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꼭 적으셨다가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대박이 관심 있게 말씀드린 마필은 드디어 한번 찬스가 왔다고 보는 말이에요. 바로 4번 포마이시스입니다. 그건 예전에 가보스타하고 맞짱 뜨고 이착됐던 마필인데, 원래 기수가 이게 최상현이가 전문 기수예요. 이 전담 기수인데 최근에 현명이가 타고 용호가 타고 이건 무너져 봤던 마필. 근데 발주 성향도 여기서 객관적인 시각은 가장 빨라요. 단독 선행도 유력합니다. 지금 외곽에 10번 로드셀이 최근에 스피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1200이란 거리적인 여건, 그리고 코스가 안쪽이고, 스타트하고서 1코너, 3코너까지, 4코너까지 최상현이가 코스 2점으로 선행을 장악한다면은 이번에 배당 때릴 수 있는 마필은 4번 포마이시스고, 굳이 선행을 못 가고도 이 거리에서 가보스타하고 맞짱 뜨다가 들어왔던 마필. 오늘 외곽에 가부스타가 나와 있지만은 4번 포마이시스, 오늘 요거는 이번 주 강력하게 좀 관심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부산 구경주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더 멋진 결과물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전폭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10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선동열 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마필이 나와 있네요. 그 뿌듯 아닙니까? 이거 뿌듯 먼저 번에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1600m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뿌듯보다는 트리플 영광이 셉니다. 이 뿌듯이 당찬 질주에게 4마신 졌고, 터프 컨트리 창욱이가 탔던 말에게 졌습니다. 트리플 영광은 모닝코리아를 코차로 이겼던 말, 지국천왕을 이겼던 말입니다. 편성은 6번 트리플 영광이 훨씬 센 데서 뛰면서 상대를 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었습니다만 저는 이 트리플 영광의 끝걸음을 볼 때 1600 경주거리도 충분히 좀 거리 극복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원래 이 사토시 기수가 워낙에 마필에 기승을 할 때 마필에게 무리를 하지 않고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마필에 가는 대로 타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자, 6번 트리플 영광은 뭐 인기권에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배팅에 충만히 인정할 생각입니다. 이번 부산 10경주도 역시 배당으로 한번 메리트를 가져야 될 경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외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9번 아리온 메탈, 원래 이것도 숨겨진 추임마입니다. 오늘 인기가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다실바가 오늘 뭐 열심히 타준다면 라스트 끝걸음으로 충분하게 전력 변화를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얘가 1600에서도 뛰어본 경험이 있지만 그 1600에서 한번 취입 시기를 충분히 한번 타진할 수가 있어요. 9번 아리온 메탈. 그 6조 구영준이 애들도 오늘 다실바 태워놓고 오늘 마방에서 한번 이빠이 한번 승부를 보는 패턴인데, 요거도 뭐 상당히 훈련 때 그 탄력감이나 뭐 걸음은 상당히 좀 좋았던 마필 9번 아리온 메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또 관심 있게 한 마리 또 지금 보고 싶은 마필이, 지금 여기서는 8번 원더풀 캡틴인데 요거는 오영일이 타던 마필 유현명이 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24조 마방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유현명 기수 교체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27번을 뛰는 동안 한 번의 입상 경험밖에 없는 전형적인 좀 기복 마필이라는 측면인데, 자, 이번 경주 상대 자체가 역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면을 봤을 때 최근에 항상 좀 끝걸음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유현명 기수의 어떤 노련함으로 마필의 어떤 그런 기복 성향을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이죠. 네, 8번 원더풀 캡틴. 이것도 1400만 뛰다가 모처럼 오늘 1600에 올라온 겁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뒷심을 그 여력을 남기고 있는 마필 8번 원더풀 캡틴. 늘어난 거리에 능력 덩어리의 호흡 속에서 이것도 착순환의 진입 가능성, 그리고 입상권의 가능성 이번에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식경주 여기는 좀 취임마들 간에 좀 전력이 충분히 뭐 뒤에서 올라오는 애들 관심 가질 경주인데, 현장에서 꼭 놓치지 않고 배당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5번 갈릴리오가 나왔는데 여기 6번 두라 두 놈이 무지막지한 또 인기가 예상이 되고, 2번 커라지오까지도 뭐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 경기 뭐 저배당 게임으로 윤곽은 보이지만은 의외의 복병이 좀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2, 3, 4, 5, 6, 7이 다 지금 되는 마필들이죠. 현군에서 모두 가능성을 보이는 마필들의 접전인데, 이 3번 무한열정이란 마필은 2세 경마회와 특별경주 그리고 경남신문배 브리더스컵 모두 똑같습니다. 흙을 맞으면서 말이 못 뛰었고 후반부에 탄력감이 종마 탄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죠. 15조 마방에서 어떤 작전을 이번에 역시 가지고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 이거 선행입니다. 흙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선행을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번 경주 그 시점에 맞춰서 상대들을 봤더니 특별히 발빠른 마필이 없더라. 그러면 3번 무한열정이 비록 사토시가 뭐 선행을 그렇게 굳이 선호하는 기수는 아닙니다만, 마필의 성향에 맞게 타려면 흙을 맞지 않는 경주 전개를 펼치려면 단독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런 순발력 정도는 무한열정이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어떤 큰 경주 강자들의 경험에서 뛰어왔던 경주력이라면, 자, 이번 경주 요런 편성 이런 상대들이라면 3번 무한열정은 와야죠. 3번 무한열정 인정하겠습니다. 원래 선행마가 없는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가 선행 갈 수 있는 경주고, 그래서 3번 무한열정이 4km 감량이 있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오늘 이번 부산 11경주는 별대박은 좀 어지간하면 이번에 고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인기마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백판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경주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나마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릴 마필은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우선 뭐 5번 갈릴리오는 인기를 좀 모으겠지만은 얘는 지금 데뷔하고 2년 동안 2번 모두 다 우승을 거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무시는 못할 겁니다. 뭐 무조건 뭐 연투를 노릴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인기권에선 세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별대박 이번 경기에서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배당권 마필은 4번 무적시나, 이것도 왜냐면 등어리 때문에 좀 덜 팔릴 거예요. 박재희가 기승해서. 근데 얘도 상당히 강단이 좋은 말입니다. 이것도 센 말이에요. 센 말인데 기수가 박재희라서 그렇지. 하지만 요거 자체도 뭐 스피드면 스피드, 뭐 선행 못 가고도 뭐 입상도 하던 마필이고, 예전에 로켓블루이드를 모가지 차이도 2차게 있을 때도 사진판정 끝에, 하지만 라스트는 괜찮았던 마필. 요 4번 무적시나 1.5에 감량까지 빼주고 있는데 코스도 괜찮고,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부산 11경주 뭐 약간은 우리가 배당까지 하면 충분히 쇼부가 나는 경주, 이번에 현장에서 역시 철저하게 승부해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2세 혼합 특별 경주도 펼쳐집니다. 뭐 출전수 적지만은 또 능력마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또 능력마들 간의 경주를 보시는 겁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누가 좀 선행을 장악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투데이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까? 5번 메이저 챔프가 안쪽에서 좀 밀고 나오고 지금 국회 스틱 좀 발빠른 마필이 몇 두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결정력 부족의 단점은 있습니다만 1번 디바인 터치란 마필이 오전을 치르는 동안 우승이 없습니다. 이 19점 하방은 거의 좀 이런 마필이 없는데 자 어쨌건 좀 결정력 부족이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 2차까지는 좀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어쨌건 지금 능력이 있는 마필들의 1200경주 거리라면 초반부터 우다닥 하면서 앞선을 좀 장악하는 마필들로 인해서 경주가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디바인 터치도 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추입까지 선취입 자체가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원게이트 뭐 사성훈 기수가 뭐 하겠습니까? 선의껏 딱 달라붙어 가겠죠. 그렇다면 역시 단거리 경주에서는 1번 디바인 터치의 경주 조건이 가장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별대박이 이번에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마필은 2번 펄린입니다. 데뷔전에서 서승훈이 타고 선행 빼앗겼다가 다시 뺏고 우승했는데 지난번에 2000이 타고 대길 팔리고 이 마필은 입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외국 덩어리 홀랜드가 기승합니다. 요거는 앞으로 기본 강단을 상당히 많이 보여줄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도 1200인데 코스도 좋지만은 이번에 기수가 좀 사이즈가 좀 좋아지면서 이것도 드디어 본성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번 펄린 요건 좀 세게 말씀드리고 지금 7번 투데이 이게 19주 김영관 마방에서 요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투데이가 지금 거의 뭐 최저 배당까지 갈 것 같아요. 디바인 터치나 아임여파도 요렇게 이제 같이 박스로 좀 팔릴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4번 그러니까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잡고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원게이트에서 뭐 현명히 타니까 그냥 잡고 선행이죠. 그러니까 14초 정도의 선행을 갔다라면 상대가 빠른 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잡고 편하게 선행을 갔다는 얘기인데 자 이번 경주는 아메랑스 패션이나 뭐 메이저 챔프 아임미어파도 뭐 국회스팅 펄릿 지금 디바인 터치가 좀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뛰었던 경주력은 우승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이마필이 지금 따라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주 전개나 어떤 작전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투데이 요것도 데뷔하고 3전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에 뭐 19조 애들이 10살 지고 있는 그렇죠. 19조 연관인 애들이 10살 지고 있는 경주고 역시 뭐 이런 마필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배팅 메리트를 떠나서 능력마들 간의 난전을 한번 관전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정확하게 맞건 공략하겠습니다. 자, 2016년 12월 31일 토요경마 부산 13경주 자 오늘의 최대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때려 드릴게요. 제가 정말 2016년도의 마지막 메인급 승부경주 선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민이 됐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팬분들이 들어온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만큼 고심이 컸고 고뇌가 컸습니다. 자, 이번 토요경마 부산 13경주 선정을 했다. 선동열이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좀 자부심, 굉장히 좀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번 제타바이트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여기 뭐 10번 모닝대로 부활의 반성 뭐 테리어테일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정말 직전에 꼴찌를 했던 말을 정말 세게 노립니다. 그 이유는 마필의 능력이 아닌 기수의 전개 실패였고 마필의 상태감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었다.
자, 이번 경주 상대는 물론 강합니다만 제가 보는 마필 자체의 전력 자체도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마방에서도 제가 원하는 기술의 교체 카드라면 정말 승부를 한번 들어가야겠다라고 느꼈던 경주가 자, 이번 부산 13경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책 덮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경마는 적중을 해야만이 뭐라고 떠들 수가 있는 거죠. 오로지 성과만이 평가를 받는 게 경마입니다. 자, 그 성과를 받기 위해서 선동열이 부산경마 13경주 준비를 했고요. 남들과는 좀 다른 막건으로 때릴 겁니다. 왜? 지금 인기권의 마필들 상태감이 제 눈에 썩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만이 살아남는 게 경마라면 이번 경주만큼은 우리가 소수가 돼보겠습니다. 자, 소수가 돼서 남들이 사는 빨갱이 막건이 아니고요, 배당 막건 쪽으로 13경주 한번 쇼부를 치겠습니다. 자, 2016년도 마지막 메인급 승부 경주 토요경마 13경주 선동열이 야심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운드도 선입권입니다.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으로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에 9번 당찬들쪽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몰리는 4번 해피사운드와 1번 부이맨, 3번 퍼스트킹 만만찮은 걸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8번 소나타존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 당찬질주를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소나타존이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8번 소나타존입니다. 김명신 기사원 맞추는 8번 소나타존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 9번 당찬질주가 2위입니다. 8번 9번 3번 수입니다. 선두 8번 소나타존, 바깥쪽 9번 당찬질주 2위로 그러나 안쪽 부산 1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별대박이 부산에서 가장 배팅강 들어가는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업계 탑 메이저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의 오늘 부산 오늘 메인 승부처는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폭발적인 접수하고 계십니다. 오늘 2016년도 마지막 별대박의 메인 승부처고 별대박이 명성에 걸맞게 어메이징한 결과물로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또 자신을 갖고 있고 프라이드를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14경주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오셔야 돼요. 별대박이 마지막 이번 그 메인 승부처인데 아무튼 별대박이 업계 메이저로서 충분히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주겠죠. 별대박이 워낙 더 많은 또 메인 승부를 올해도 체포해 드려왔고 이번 부산 14경주 걸출한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 별대박의 분명한 적중막건과 높은 환수율 분명히 이 자를 통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 14경주는 1200m 경주 12마리의 마필이 출장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최근에 입상을 해오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애들이 안쪽에 몰려 있는데 별대박은 메인 승부처 저배당을 선호하지 않아요. 중배당으로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선 관심을 드리는 마필은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은 8번 팜파스팜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사토시가 타고 나왔을 때도 별대박 강이 좀 느렸다가 놓쳤던 마필인데 드디어 오늘 5주 만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좀 레이스가 제대로 풀리지 못했던 면이 있었어요. 너무 밑바닥 전개도 했지만은 이 마필이 그렇게 스타트가 느린 마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사토시가 이 마필의 첫 기승을 해가지고 우수하게 입마업을 끌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 마필은 최시대가 올라가 있어요. 적임덩어리가 드디어 기승을 한 셈인데 예전에도 에이스 신화와 들어오면서 배당을 안겨줬던 마필이 이 마필 팜파스팜 오늘 최시대가 오랜만에 재기승을 했고 특히 거리는 단축됐지만 스타트까지 보강하면서 상노가다 조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8번 팜파스팜 요거는 좀 강하게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7번 다이나믹 탱크 요것도 전력을 아껴놓고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 이 마필 밑바닥 전개는 아니죠. 초반에 선두권도 가능하고 기습까지 가고자 하면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7번 다이나믹 탱크도 오늘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유현명이가 최근에 두 차례 경주 가볍게 눌러놨지만은 요건 아직까지는 전력을 남기고 있는 전력이고 7번 다이나믹 탱크도 주목할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1번 매치파워 혹은 3번 그레이트송 이런 애들 인기를 모으겠지만 별대박이 변수를 보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고마필에 각이 한번 승부가 필요한 경주인데 여기서 한번 싹 갖다 쳐박자는 경주예요. 별대박이 메인 승부처 2016년도 마지막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서 단단하게 한번 또 장식을 하겠습니다. 별대박과 함께 하시는 수천 명의 패밀리 팬 여러분들께서 폭발적으로 접속해 주시는 그러한 경주고 분명한 적중마건으로 역시 별대박 분명히 만들어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1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가고 있습니다. 1등급 경주 펼쳐지는데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굉장히 재밌는 경주고요. 마지막 경주는 좀 혼전 구도가 상당히 좀 높아서 기본 배당이 좀 높게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은 지고 있는 경마 팬들에게는 어떤 마지막 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마지막 경주에 정말 1.5배, 1.3배 깜빡이고 있으면 저 하늘이 노랗습니다. 예, 복구할 방법이 없죠. 미즈마고가 가장 센데 58의 부담 중량이다. 그리고 미즈마고는 안말이란 얘기죠. 자, 물론 미즈마고를 좀 제가 약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 6번 원일강자란 마필이 직전에 초강에게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최은경 기수보다는 최상현이가 낫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이미 최상현 기수와 호흡을 마친 9월달 경주에 뉴욕블루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 뉴욕블루 어떤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뉴욕블루. 대상경주에 정말 출전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었던 그런 뉴욕블루를 잡았던 6번 원일강자가 자, 지금 직전에 좀 초강에게 졌기 때문에 인기도 좀 밀려 있다라면 저는 오히려 좀 배트기 찬스가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배당만 하면 배트기 찬스가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역시 기본적인 성향 자체도 1400에서 워낙에 잘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자, 6번 원일강자의 어떤 배당 가능성을 이번 경주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5번 감동의 바다 워낙 이것도 무지막지한 말이죠. 이마필 안말들의 부산 경마장 대표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9조에서 오늘 이유식으로 안장받게 있지만 정도윤이가 기승하면 못 들어와도 이유식이니까 이번 세게 받을 마필입니다. 원래 이마필과 기승에서도 입상을 해봤고 5번 감동의 바다 1400m라는 거리적인 여건도 좀 더 여유를 두고 입상을 타진할 수 있는 전력 5번 감동의 바다는 경주 전개에서 좀 메리트가 좋은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번 토암산이 가장 걸리적거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저도 가장 무섭습니다. 단독 선행이고 지금 52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전이라 하더라도 당일 주로의 여건만 맞은다면 1400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리가 1번 토암산은 어디든 꼭 낑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번 토암산 이게 승군전일지라도 이거 워낙에 스타트가 빠르잖아요. 완전 초반에 무지막지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1400이고 또 등오리도 서승훈이고 감량 5km 단축된 거리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번 토암산 이것도 좀 철저하게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15경주 마지막 경주도 멋들어지게 적중을 해서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토요 경마 부산 15경주 UCC 방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다짐이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정말 여러분과 우리 UCC 경마방송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고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기뻤고요. 2016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는 건 성적은 과신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여러분들께 계속 정말 보여드리겠다라는 굳은 약속은 정말 지킬 것 같습니다. 분명 또 그래야 되고요. 이번 주가 2016년도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그만큼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말 피할 수 없다라면 즐길 수밖에 없고 또 즐기는 자가 승리를 성취할 수 있듯이 선동열은 자 이번 주 토요경마 부산만 하기 때문에 더욱 좀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이번 정말 마지막 주간에는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마 끝나고 해도 집으로 가요?
안 가면 그 부산 쪽에 해돋이 보는 데 많이 있을 네, 거예요. 있습니다. 포항 간절곶은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AI 때문에. 예. 그래도 뭐 갈 사람들은 다 가니까 그 뭐 못 막죠. 사람들이 가면 못 막잖아요. 오늘 경마가 그 마지막 요일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31일.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폭발적인 성원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 그리고 관심 보태주셔서 이 두 손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뭐 새해가 이제 밝아올 텐데 이 마지막 경마일인 만큼 더더욱 잘 해가지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서 과연 별대박, 뭐 과연 선동열 뭐 이런 또 팬 여러분들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토요경마 정말 열심히 또 많은 또 성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좀 꾸준하게 오래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에 더더욱 거듭나고 더 발전하는 방송으로 또 경마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대박이 서두에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게 그 뛰는 예상, 항상 보이는 예상, 항상 이렇게 진실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남들보다 막건수도 적고 남들보다 어지간하면 현장 가서 일을 하고 남들보다 방송도 찍고 남들보다 글도 더 많이 쓰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클린하게 항상 진실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인정하실 겁니다. 뭐 때로는 올 한 해 동안 좀 어려움을 드렸던 경마도 있지만은 또 수도 없이 많은 또 상황을 내드렸던 그러한 경마도 너무 많았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더더욱 높은 그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뭐 항상 그 건강하시고 2017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경마팬 여러분들 가정에 그 번창과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 건승하시고 저녁에 즐거운 마지막 하룻밤 되시길 빌면서 별대박과 선동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별대박 선동열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